오늘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뭐가 맞고 아닌지 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도 그렇습니다. 궁금한 종목 첫 번째 만나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렘데시비르의 실패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파미세를 갖고 계신 분들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죠.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데 아직은 좀 단정하기 이를 것 같다. 뭐 내용을 보면 네. 그런 것 같고. 예. 아직은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토론방이 먼저 들어갔다 와봤는데요. 토론방 안에서 파미세를 두고 이제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 실패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믿고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빙자한 WHO의 고의적인 유출 같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원료를 10억 원 가까이, 10억 달러 가까이 사가는 건 급하니까가 아닐까? 그냥 사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아직까지 믿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요, 아찔했었죠. 시작할 때 16%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는데 우선 지금 시장에 흘러나온 렘데시비르의 실패설, 이것에 대한 팩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뭐 내용은 뭐 좀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WHO에서 나온 그 잘못 올린 것 때문에 물론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좀 그 일파만파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초반에 많이 상승하다 상승분을 좀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중국에서 임상은 한참 모집이 잘 안 돼서 의미적인 숫자가 모이지 못해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엔 유출된 내용 자체도 중국 임상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길리어드가 바로 반박을 했고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발표는 4월 말경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125명 환자가 임상 결과가 좋다. 라는 또 내용이 유출되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파미셀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 뭐 렘데시비르의 원료인 뉴클레오시드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미셀 공시를 보면 오늘도 한 건이 나왔는데 네, 맞아요. 결국엔 뉴클레오시드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 계약들이 자꾸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에 대한 관심은 좀 뜨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미국 넥타 테라피틱스와 함께 8억 6천만 원 규모의 의약 중간체 MPG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속해서 이슈는 나오고 있는 파미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려는 주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권희 차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좀 뭐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이게 뉴스에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뭐 한 19,000원 정도 전후면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엔 뉴스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말을 믿고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온다. 다음 주에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 잘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실 사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뉴스에 약간 좀 휘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뭐 굳이 투자를 안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파미셀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목표 주가 3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팩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고요.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을 한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렘데시비르가 휘청해? 그럼 다른 치료제를 찾아봐야지. 이번에 일본의 자존심인 아비간 쪽으로 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관련주 이 안에서는 한국 유니온 제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답변은요? 조금 아비간 효과 검증도 필요하고요. 네. 저것도 필요하죠. 그 유니온 제약의 관련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비간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아비간과 한국 유니온 제약도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토론방에서 보시다시피 클로로킨과 렘데시비르가 실패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혈장 치료 혹은 아비간이다. 그래서 한국유니온제약에 오늘 좀 토론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요. 반대로 오늘 혈장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유니온제약은 왜 안 가냐? 대장 아닌가? 에스맥은 가는데 왜 안 가지? 라는 대장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선 아비간이 어떤 치료제길래 우리 투자자분들이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다음으로 또 눈여겨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아비간 내용을 보면 사실 일본 후지필름 쪽에서 이제 예전에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거고 신종플루 뭐 관련돼서도 개발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종플루 약으로 개발을 했다가 이거를 에볼라 치료 관련된 임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약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사실 에볼라 치료제를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이제 항바이러스제라는 의미에서 뭐 주목을 좀 받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베 총리까지 이제 아비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본에서 그 주목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예, 조금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에서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한국유니온제약 오늘 5% 가깝게 상승하다가 현재는 1%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국유니온제약 차장님이라면 매수 사인 주시겠어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 뭐 저 같으면 아직은 이게 전혀 연관성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뭐 에스맥이나 한국유니온제약이나 아비간 관련된 연관성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테마주가 형성됐는지는 조금 저도 의구심이 있고 뭐 일단 아비간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안 사용하겠다고 시각처에서 발표를 했던 약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차트는 보면 누구나 봐도 좀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쯤이면 뭐 갖고 계시다가 조금 이제 전고점 부근 뭐 2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정확하게는 22,500원 제시해드렸는데 뭐 굳이 지금 이거를 저는 매수는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사게 되면 이 정도, 팔게 되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력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목표 주가 22,500원 제시고요. 오늘은 참 답변하기 어려운 종목들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종목도 이러한 의구심 속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스페코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뭐 차갑게 만들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스페코가 26.23% 급등을, 빅텍이라던가 한일단조, 휴니드도 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주 사야 될까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살 것 같다. 정부 발표를 믿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대북 소식통인 장성민 씨가 김정은 사실상 사망한 등 회생 불가 추정이다라는 말을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페코를 사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음모론으로 보고 있느냐. 방산주, 빅텍, 음봉중, 스페코도 먼저 파는 사람이 승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빅텍 현재 구간에서는요. 음봉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방산주들 뜨거운데 정부 발표를 믿자라고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알게 된 테마 중에 가장 오래된 테마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좀 사회가 좀 불안하고 좀 안 좋을 때 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지도자들이 조금 TV 화면에 며칠 안 보인다, 주요 행사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한 7, 80%가 오버였다라는 거 부분을 좀 아시면 되겠고 미국 정부나 뭐 우리나라 정부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들은 안 믿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러다가 이제 진짜로 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든지 TV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식은 저는 뭐 권하지는 않지만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병 이상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건재하다라고 영상이 딱 나오면은 다시 방산주들은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심하자라고 했고요. 그럼 반대로 경협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건강 이상설 때문에 굳이 지금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로 반대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경협주는 오히려 정부에서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하고 있죠. 지금 어제 뉴스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미래통합당 그 강원도 지부에서 오히려 그 철도 관련된 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제 그쪽 반대편 진영에서도 지금 그거를 원할 정도니까 네. 사실은 지금 정책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그쪽이 더 강하다. 이거는 좀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저쪽은 사실은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루머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쪽에 주식은 원래 좀 확률의 게임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협주는 정부 정책의 지원이라는 뒷백이 있는데 이제 방산주는 루머? 아직까지는 루머를 갖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자. 그럼 스펙 꼭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그래도 세워볼게요. 저는 뭐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올라오면 예, 너무 좋죠, 사실은 그죠? 네. 갖고 계시면 더 좋겠는데 지금 주봉상 보면 이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왔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고요. 이상적으로 지금 괜히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빠지기 시작하면 팔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고맙다고 생각하고 파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네, 여기서부터 더 움직이는 거는 사실상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매도 전략 제시했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산주 마감 시간에 매도하자라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더 가기도 했거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종목이 무서운 거거든요. 주가가 조용히 강하다. 바로 푸드나무입니다. 이제 건강식이라던가 식품 때문에 간편식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푸드나무에 대한 이건희 차장님의 의견은요? 일단 유망한 수볼캡으로 이미 유명했다. 예, 몰랐지만. 방송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예. 이미 유망 스몰캡으로 유명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요, 중국에서 이 본격 성장이 시작된다면은 지금 중국 건강식품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지금 이 푸드나무가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19 수혜로 대장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소리 없이 강합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오르고 있고요. 오늘장에는 25,55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푸드나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왜 실적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닭 관련된 그 요즘 뭐 닭가슴살 뭐 이런 요리 되게 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련된 그 식품 간편식 관련돼서 그 상장했던 회사고요. 일단 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2018년 10월에 상장을 했고, 그때 이미 한 5만 원대 이상 갔던 주식이고요. 그때 공모가가 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결국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공모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추이도 보면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도 영업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 분기 대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집에서 활동을 하고 오히려 이제 식품을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많이 사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통신 관련된 판매, 온라인 판매와 관련돼서 엮여서 같이 이제 집에서 많이 사 드시는 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매출이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의 한 일환으로 푸드나무도 여전히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푸드나무 오늘장 25,000원대까지 결국 뚫어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이전에 이제 신고가는 32,100원, 50일주 신고가는 그 가격대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눈높이 높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오. 예. 오히려 일봉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4월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이고 주가가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한 22,000원대까지만 밀리면 23,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 연속 손잡고 매수하고 있는 푸드나무입니다. 목표 주가 32,000원까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되었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